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 C와 B의 공통점, 그리고 비타민 C, B와 달리 비타민 D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재밌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비타민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 중년이 넘어섰든지 자기 건강에 어떤 큰 장벽을 느끼신 분들, 위기의식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제 영상이 아주 호소력이 있고 재미있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이 재미없는 영상을 누가 잘 봐줄까? 내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알면 아무나 보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든다면 진짜 좋을 텐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나는 이런 재미없는 얘기밖에 모르는데 했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비타민 B와 C는 공통점이야. 이 두 개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물에 녹는다, 그게 이제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혈질이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혈질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저 사람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구나.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구나 하고 알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수용성이다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몸에 저장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약사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먹어서 그냥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먹냐고. 그리고 또 이제 좀 10분 많이 양보하신 거예요. 비타민 C는 1000ml 하나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타민 B도 먹으면 다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먹냐? 그냥 그럼 요새 이거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런 거 좋은 거 나왔으니까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속으로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비타민 요법, 그 메가비타민 요법을 아주 전문으로 하려고 아주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이렇게 투지가 솟아올라서 다른 모든 매약을 다 내려놓고 그것만을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약국에서 한 3년 정도 그것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젊은 혈기에 막 그렇게 해서 전 완전히 너무나 큰 손해를 봤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약국도 접어야 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한 20년 더 지났는데,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그 반응들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비타민C 1000ml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타민 B100이라는 것도 자체가 없었어요. 비타민 B100이라는 게 제가 없어가지고, 비타민 B 원료로 사다가 제가 캡슐 찍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셨는데, 진짜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 보니까 마트에 B100하고 적힌 게 완전 뭐 이런 무슨 양념통 같이 생긴,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케이스가 이렇게 우리처럼 겉 포장이 제대로 없어요. 그냥 병에 이렇게 해서 딱지 딱 붙어가지고 그냥 정말 실용적으로 딱 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가격도 싸고. 근데 B100이라고 적힌 게 그냥 마트에 한 칸에 꽉 있더라고요. 가격도 정말 싼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버젓이 제약회사가 있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비타민 B100은 상당히 드물고요. 제가 신일제약 넥스케어 말씀드렸는데 다른 회사에 B100이 잘 없어요. 그리고 보면 B100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B가 100단위가 들어있지를 않고요. 몇 가지만 100이고 나머지는 100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다른 막 미네랄 같은 거를 이렇게 짬뽕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용량 요법을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1000ml는 아예 그 자체가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 그랬거든요. B도 그렇게 높은 용량을 먹을 필요가 없고 C 1000ml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이제 문헌을 막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암 환자들이 비타민 C 한 몇십 그램이면 몇만 밀이 되잖아요. 그건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뭐 약사고 의사도 아니고 뭐 미국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만 그때 제가 비타민 전문 약국을 할 때 정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주사제 어디 보따리 장수라도 해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피부과 같은데 성형외과 같은데 갔더니 비타민C 고용량 그 주사를 막 이렇게 광고판에 붙여서 막 맞으시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씩은 알게 되셨나, 아니면 저게 좀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좀 영리수단으로 좀 이렇게 된 건가, 막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서도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비타민C 1000ml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타민C 1000ml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비타민C는 제대로 먹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6000ml 이상은 드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C는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하루에 3번 뭐 6시간마다 먹어라 뭐 이런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잖아요. 이제 감기가 오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최고로 좋은 항바이러스, 이제 독감 이런 거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럴 때 1시간마다 비타민 C를 하나씩 먹는 거, 1000ml를 계속 먹는 거,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미국 사람들은 쓰더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대사로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감기 오려고 그러면 막 고춧가루 풀어서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그거 마시고 이불 뒤집어 쓰고 땀 푹 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타민C를 시간마다 1000ml씩 이렇게 먹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마찬가지로 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타민C 정말 고용량 요법을 하고 싶으면 시간마다 1000ml, 거의 한두 시간마다 1000ml를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C, 왜냐하면 비타민C는 그 알고 계신 것처럼 먹으면 바로 소변으로 나가거든요. 그 말이 맞아요. 소변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왜 먹냐 하는데, 소변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변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얘가 할 일을 다 하고 나가요. 비타민C가 하는 최고로 큰 일, 항산화작용이잖아요. 자기가 산화되면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비타민C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게 지가 산화가 된다라는 뜻인데, 산화된다는 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산화가 되면서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을 자기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렬하게 전사한 병사처럼 자기는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2알, 3알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 2000ml, 3000ml 먹는 것보다 계속 1000ml씩 수시로 먹어서 피 속에 일정한 농도가 비타민C가 계속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전문적인 실험가도 아니고 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이때까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쓴 서적 그런 거 읽어보고 제가 약국에서 임상 투여를 해봤을 때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먼 훗날 뭐 제 이야기가 틀렸더라 하는 말을 하실 어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B하고 C는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어줘야 된다. C는 특별히 너무나 큰 고용량이기 때문에 수시로 1000ml를 계속해서 먹어주면 더 좋다. 그럼 이제 C를 고용량을 먹게 되면 여러분, 여자들 그 피부 미백을 거의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거 콜라겐 안 먹어도 될 정도로 피부가 탱탱해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C를 6000ml에서 8000ml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비타민 B100을 하나를 거기 한 알이나 2알을 추가해서 먹어보세요. 훨씬 더 좋아요. C를 많이 먹으면 비타민 B의 상대적인 결핍이 온다, 이렇게 제가 문헌에서 읽었는데, 실제로 먹었을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B의 효과를 더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와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로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제가 아까 D의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D 요즘에 광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제 영상에 비타민 D에 대한 영상을 올리지를 않았는데, 왜 올리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 연구 결과들이 막 이렇게 병원에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하는 기계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앞다퉈서 그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체크를 해서 막 미달되면 주사를 막 놔주세요.
그죠. 뭐 그게 맞겠죠. 그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거기가 뭐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문헌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비타민 D가 골다공증이랑 아주 관련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약사님은 비타민 D가 약사들만 몰래 알고 먹는 피로회복제다 뭐 이런 영상을 올리신 분도 계신데 그분 나름대로 아마 확신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까지 약국에서 임상해 본 바에서는 비타민 D가 피로회복을 주는 거를 저는 잘 못 보았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고, 저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칼슘보다는 마그네슘과 토코페롤과 비타민 D, 뭐 비타민 C 이런 거 드시라 이렇게.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D를 꼭 드시라 하고, 우울증 같은 거 있는 분들 비타민 D 꼭 드시라 이제 이 말씀은 드려요. 그리고 너무 사무실 안에만 있는 분들도 이제 비타민 D를 드시라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제로 비타민 D를 딱 썼을 때 B나 C 같이 어떤 드라마틱한 그 피로 회복이라든지 뭐 면역력이 확 좋아졌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좋은 반응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막 D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용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이 안 들면 저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는 여러분 그게 기름이에요. 여러분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말랑말랑한 캡슐 속에 액체로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D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죠, 오메가3나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피 속의 기름이잖아요.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예, 외부에서 흡수도 되지만 체내에서 주로 80% 이상 만들어 쓰는 우리 몸속의 기름인데, 그 기름하고 아주 구조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기름. 그러니까 비타민 D는 기름이고, 그러니까 얘가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얘를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말해요. 비타민 B하고 C는 아까 제가 수용성이라고 했죠. 물에 녹는 비타민.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피 속에 이렇게 있다가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는데, 비타민 D는 지용성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고 기름에 녹아요. 기름이 본래 기름에 녹죠. 그래서 이거는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안 먹어도 돼요. 비타민 D를 먹는 요령은요, 네, D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고용량을 드세요. 1000ml보다는 2000ml, 2000ml보다는 5000ml가 아니죠. 비타민 D는 IU가 단위인데요. 1000 IU보다는 2000 IU, 2000 IU보다는 5000 IU를 저는 권해요. 되도록이면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고 쉬면 돼요. 그리고 또 지용성이라는 것에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는 과잉증이 있어요. 여러분 B나 C는 과잉증이 없어요. B나 C는 많이 먹어도 다 떠내려가요. 필요한 만큼 몸속에서 사용되고 나머지는 씻어져서 그날 나가고 몸속에 쌓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용성이라는 것은 몸속에 쌓여요. 그래서 비타민 D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거 계속 1년 12달 쉬지 않고 드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잉증 올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용성이라는 말의 뜻은 간에 저장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고용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먹으면 먹지 않는 날 이렇게 건널 수도 있다. 이게 우리 요즘에 좋아서 먹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령껏 먹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비타민 D는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고 안 먹는 날을 만들면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과잉증이 올 수 있다는 것. 비타민 D가 부족한 것만큼 과잉증도 두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비타민 D 의존해서 5000 단위를 쉬지 않고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 과잉 지점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문헌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날 또 비타민 D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소모를 했는지, 간에 얼만큼 저장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검사 기계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번씩 쉬어주라는 거. 비타민 D는 한 번씩 쉬어주어야 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비타민 B와 C, D의 차이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또 보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